안녕하세요. 서정웅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이 격려입니다.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이런 면만 채워간다면 더더욱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세상은 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보다는 지적이 먼저인 것이죠. 잘하는 것도 있는데 꼭 집어서 못하는 것만 끄집어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말을 해도 참 믿게 합니다. 비아냥까지 더하는 경우죠. 그럴 땐 화가 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내봐야 그들이 반성할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이니 흘려 들으면 됩니다. 심각해지면 좌절이 오고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갈 길 묵묵히 가면 됩니다.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정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화가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진짜 잘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못하는 것만 지적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화가도 화가 났겠죠? 하지만 그냥 갈 길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같은 작품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칭송을 합니다. 화가의 묵묵함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작품이 루브르에 걸렸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대성공입니다. 화가는 도미니크 앵그르.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작품은 세점의 초상화입니다. 보시죠. 첫 번째 작품은 필리베르 리베르, 두 번째는 리베르 부인, 세 번째는 카롤린 리베르 양입니다. 눈치채셨죠?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필리베르 리베르 씨는 나폴레옹 제국이 법무 담당 공무원이었는데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족 초상을 의뢰한 것이죠. 당연히 앵그르도 최대한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이런 고객을 만족시켜야 다음이 보장된다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806년 이 작품이 살롱에 전시되자 비평이 쏟아졌습니다. 잘된 것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만 꼭 집어서 비아냥거립니다. 다 망친 겁니다. 필리베르 리베르 씨 가족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작품을 보면서 평론가들이 뭘 지적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한 앵그르의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죠. 먼저 딸 카롤린 리베르 양입니다. 그들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목을 보라. 저렇게 두껍고 긴 소녀의 목을 보았는가? 얼굴을 보라. 저렇게 이상한 눈썹과 늘어진 코를 보았는가? 어깨를 보라. 저렇게 좁은 어깨와 짧은 가슴을 본 적이 있는가? 심각하다. 그 다음은 색채 배열을 보라. 검은색, 흰색, 초록색, 겨자색, 정말 어울리지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마무리를 보라.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반들반들 도자기 같다. 입체감을 보라. 없다. 물론 아주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상화가 꼭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만 하나요? 일단 넘어가서 어머니 작품도 보죠. 그들은 지적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맞지가 않다. 신체가 왜곡되었다. 특히 오른팔을 보라.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없고 길게 늘어져 보인다. 배색이 배치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평면적이고 아름답지가 않다. 검은 곱슬머리는 또 어떤가? 얼굴에는 생동감도 없다. 결론은 좋지 않다. 아버지 작품까지 보죠? 어떠십니까?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평가절하합니다.
그렇다면 비평가들은 어떤 기준에서 앵그르의 초상화를 비판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과거 18세기 이전이 기준입니다. 18세기 이전의 기준은 왕가 귀족 성직자가 정했습니다. 그림의 구매자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호하던 작품은 신화와 역사와 종교화였습니다. 그런 그림들의 기준은 해부학에 기초한 이상적 신체, 아름다운 비율, 약간은 가장된 입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주인공이 신화 속의 인물, 역사적인 인물, 종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상적으로 그려야겠죠. 하지만 19세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입니다. 그 이후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작품의 구매자는 꼭 왕가 귀족, 성직자가 아닙니다. 신흥 부유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작품은 이제 신화와 역사와 종교화만이 아닙니다. 초상화 일상의 그림, 풍경화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발 느리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 평론가들은 19세기 초상화에 맞춰야 하는 기준을 18세기 역사화나 종교화에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9세기 초상화에 맞춰 우리가 다시 평가해보죠. 세 작품 동시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족 초상화입니다. 앵그르는 세 점의 반영을 다르게 잡습니다. 아버지는 사각형으로, 어머니는 타원형으로, 딸은 윗부분이 아치인 귀여운 반영으로 잡습니다. 재미를 준 것이죠. 배경도 그랬습니다. 딸은 자연의 풍경이 배경, 어머니는 검은 배경, 아버지는 그보다 밝은 배경입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딸부터 보시죠. 소녀는 하얀 모슬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둥근 소매와 주름이 귀여운 드레스입니다. 가장 좋아한 옷이었을 겁니다. 긴 겨자색 장갑도 마찬가지겠죠? 어울리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 의상을 강제로 입힐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볼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니까요. 마무리로 흰 모피 쇼를 둘렀습니다. 이제 앵그르의 실력을 보시죠. 그녀의 의상을 확대해 볼까요? 어떤 화가도 앵그르보다 주름진 드레스의 질감을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흰 모피를 앵그르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드레스와 모피를 저렇게 잘 그려주는데 실을 수는 없죠. 얼굴로 가볼까요? 물론 조금 어색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티 없는 피부로 여러분을 그려준다면 싫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체가 이상적 비율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초상화란 상상 속의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초상화는 특성을 좀 강조하기도 합니다. 꼭 뭐라 할 수는 없죠. 이제 얼굴인데요. 생기가 좀 없어 보이죠? 사실 이때 소녀의 나이는 15세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진 후 1년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그림을 그릴 당시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입체감인데요. 여러분 사진 촬영할 때 입체감 준다고 얼굴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체감은 생기지만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가 거칠어 보이죠. 초상화에서 입체감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 초상과 아버지 초상을 동시에 보시죠. 어머니는 기부인처럼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목을 훤히 드러낸 하늘하늘한 무도의 드레스를 입고 비싸 보이는 푸른색 벨벳 소파에 기대어 있습니다. 앵그르는 역시 피부를 도자기처럼 하얗게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에 걸린 황금 귀걸이, 목에 걸린 황금 목걸이, 손목이 황금 팔찌, 왼손 오른손이 금반지가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좋아했겠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꼭 역사화처럼 그려야 하나요? 최신 유행이면 됩니다. 개인 초상화니까요. 마무리로는 캐시미어 쇼를 둘렀습니다. 두꺼운 팔뚝을 가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다른 화가라면 그려달라 해도 싫어했을 겁니다. 주름진 쇼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화가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작품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위직 공무원답게 의젓하게 그려졌으면서도 너무 권위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좋아했겠죠. 이렇게 그릴 당시 큰 비판을 받은 작품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더없이 훌륭한 작품이 앵그레이 초상화입니다. 이후도 앵그르는 수많은 여성 초상화를 그렸고 찬사받았습니다. 지금 도미니크 앵그르는 루브르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19세기 초상 화가로 19세기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화가로 말이죠. 그가 20대에 받았던 싸늘한 비평의 충격을 받아 슬금슬금 방향을 바꿨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겠죠. 앵그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자신을 믿고 묵묵히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앵그르처럼 말이죠. 오늘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